스페인 남쪽 끝에 있는 안달루시아 지방, 아랍어 알 안달루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명칭은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이슬람 세력이 지배한 지역을 뜻합니다. 8세기부터 시작된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통치는 15세기 말 나스르 왕조가 가톨릭 왕국에 무너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이곳 안달루시아에서는 선진화된 이슬람 문화가 꽃을 피웠죠.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곳이 그 유명한 알함브라 궁전입니다. 이 스페인 역사가 굉장히 독특한 게 711년부터 1492년까지 일부분 혹은 국토의 대부분을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문명에서는, 유럽 대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다양한, 특히 이슬람 문명의 흔적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알함브라 궁전이 대표적인 곳이죠. 또한 이슬람이 지배하는 동안 이 땅은 북아프리카의 지중해 교역과 활발한 상업 활동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며 번창했습니다. 이곳 안달루시아는 오늘날 스페인에서는 가장 가난한 지역에 속합니다. 이 농업과 관광 말고는 특별한 산업이랄 게 없거든요. 그렇지만 중세 유럽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곳이 가장 번성하는 곳이었죠. 안달루시아의 수도였던 코르도바 같은 경우는 전성기 때 인구가 무려 5만에 달했습니다. 당시에 런던이나 파리의 인구수가 2, 3만 명에 불과했던 걸 생각해보면 엄청난 숫자죠. 그들은 어떻게 이런 번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공존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문명을 인정함으로써 공존을 통해서 이와 같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석양이 질 무렵이면 발 디딜 틈조차 없어집니다. 아름다운 알함브라와 그 뒤로 웅장하게 펼쳐진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흰 봉우리들. 이를 보며 사람들은 가슴에 품고 있는 자신만의 아라비안 나이트에 도취되어 갑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 궁금한 것은 알함브라와 그라나다가 간직하고 있는 그들만의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이곳 그라나다는 쇠퇴기를 맞은 이슬람 세력의 마지막 왕조 나스르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강성해진 가톨릭 왕국 카스티아에 조공을 바쳐가며 왕국을 보존했던 나스르 왕조는 그 안전과 번영 위에 알함브라를 세웠습니다. 붉은 궁전이란 뜻의 알함브라, 요새와 궁전, 별궁 등으로 이뤄진 이 건축물은 거대한 권력과 문화의 중심이자 이슬람 예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 800년간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며 중세 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고도의 이슬람 문명이 집약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왕의 집무실과 왕실 가족의 생활 공간이었던 나스르 궁전은 알함브라의 핵심입니다. 궁전의 내부는 화려한 장식을 갖춘 홀과 아름다운 분수가 있는 파티오, 즉 중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속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사막에 살았던 이슬람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물의 소중함을 잘 알았고 그 물을 다루는 데 능숙했습니다. 수로를 통해 궁전 구석구석 물을 공급하는 한편 고인물에는 이렇게 건물을 비추게 해놓았죠. 지금 이 궁전의 제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의 분수가 있는 중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 앞에 햇살이 가득합니다. 나스르 궁전의 백미라 불리는 사자의 중정. 중앙에 12개의 사자상이 떠받치는 분수와 수로가 있는데요.
사막에서도 지하수를 이용해 관계수로를 만든 이슬람 사람들의 축적된 기술이죠. 이와 함께 그들은 레몬, 쌀, 목화, 사탕수수 등을 이 땅에 들여와 경작했습니다. 이 나스르 궁전 곳곳에는 이렇게 분수와 물길과 연못을 활용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정말로 잘하는 거죠. 물을 다루는 것.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다른 궁전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뛰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물을 다루는 기술을 이렇게 궁전 건축 같은 데만 활용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은 농업의 이 관계시설을, 물을 다루는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 안달루시아가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기초를 쌓았던 거죠. 안달루시아 입장에서는 불행히도 카톨릭이 이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이렇게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슬람 교도들을 다 내쫓았기 때문에 관계시설이 망가지면서 동시에 농업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달루시아는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참 슬픈 일입니다. 분수 앞에 있는 두 자매의 방은 후궁들이 살았던 곳으로 왕을 제외한 그 어떤 남자도 출입할 수 없었던 금남의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흔히 하렘이라고 부르죠. 그 내부 벽면에 가득 수놓은 풍요롭고 정교한 장식은 그야말로 이슬람 예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정말 화려하네요. 이 섬세한 뭐랄까요?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문자들, 문양들, 이 똑같은 패턴에 반복되는 모자이크들. 정말 유럽에서 이렇게 화려한 공간은 이곳이 유일할 겁니다. 종유석 모양으로 천장을 덮고 있는 장식과 색색으로 조각된 모자이크는 시시각각 변하는 빛에 따라 다르게 채색됩니다. 그 섬세하고 세련된 표현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슬람 왕들은 알람브라 궁전 중심에서 작은 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별궁을 지었습니다. 새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이 궁전은 왕들이 산책을 하면서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정원 중심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중세 이슬람식 정원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죠.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끌어들인 물이 청량감을 더해주는 이 여름 별궁.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코란의 낙원 이미지를 형상화해 조성한 곳이랍니다. 진짜 대단하죠? 그 옛날에 이렇게 완벽하게 분수가 좌우대칭으로 쫙 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 이슬람 사람들의 문화 수준, 과학기술 수준을 엿보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동방세계와 교류하며 천문학과 의학 등을 들여온 이슬람 왕국. 이후 그리스 철학과 로마의 법률, 비잔티움과 페르시아의 예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죠. 진짜 이곳에 오면 14, 15세기에 유럽과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 지배하던 이 안달루시아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보면 지금도 사실은 충분히 살고 싶은 곳이에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이 물소리하며 조경하며 그리고 풍광하며 너무나 아름답고 쾌적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은 이렇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막 중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렇게 발전되고 문명화되어 있던 안달루시아, 그라나다 왕국은 왜 자기들보다 훨씬 못했던 카스티아와 아라곤에게 정복당했을까? 왜 그런 일은 항상 벌어지는 걸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풀어가야 되는, 찾아가야 되는 해답, 비밀 이런 게 아닐까요? 800여 년간 이베리아 반도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이슬람 문명. 그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 스페인은
과연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떤 모습으로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될까요?